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이제 밤 11시 2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 공화당 체제로서는 총선에서 이기가 어렵다. 예, 이러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것이 정치권 인사들이 통해서 지금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메시지는 유형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CBS 노컷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병상에서 이 내년 총선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치권에서의 설왕설래, 긴장과 우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했다는 말은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CBS 노컷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 진영의 그 분열의 단초, 바로 탄핵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입을 열면서 총선이 6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병상 정치가 벌써 시작됐느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형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다. 예,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 상태고 또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 공화당으로서, 우리 공화당으로는 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힘든 상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그러한 이 우리 공화당 내 핵심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있는 한국당과 당장 손을 잡으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아직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방식은 싫어한다. 그러면서 보수 통합과 관련된 내 대해서는,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부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권 핵심 관계자도 이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 공화당으로는 안 된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 자기도 들었다. 보수 진영 대한정당으로 우리 공화당을 생각했지만 자신의 명예 회복과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에는 당 분위기가 쇄신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논평들 각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노컷 뉴스하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그래도 여러 명이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누군가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는 부인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 요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쭉쭉 빠져서 현재로서는 1.5%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화당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 사태가 영향을 줬다. 왜?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도 빠져나가고 중도층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중도층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우리 공화당 쪽으로는 이 집토끼들도 이제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산토끼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중도층들이 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등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로
제1야당 한 군데인 자유한국당에 힘을 몰아주자.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원을 내보내야 현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에는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공화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 이런 방침에 대해서 이 대부분의 애국 시민 세력들은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또 극우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도 사라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게임을 할 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부정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공화당은 홍문종 의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원진 혼자 독판, 즉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홍문종 의원이 다시 들어가니까 어쨌든 투톱 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요즘은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들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당 안에서도요. 그런 조원진과 홍문종과의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설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특히 이게 홍문종 대표하고 조원진 대표 모두가 노컷 뉴스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얘기가 갈등설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는 갈등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심하게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치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치는 없다. 이런 걸로 본다면 이 조와 그다음에 홍 투톱 간의 인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전략 등을 두고 두 사람이 상당히 부딪히고 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로를 비난하는 편지가 하루에도 수십 톤씩 날아들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내 당내 사정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당 밖에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과 생각이 어떠한지도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본인의 탄핵을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저는 잘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현지 이 말하자면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국정 운영을 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할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총선 우리 공화당으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것이죠. 결국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제대로 된 견제 그리고 여당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의 자리매김뿐만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사실인지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렇게 이렇게 현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국 사태 이제 문재인 하야 이런 식으로 국면이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로 여론몰이가 어디로 가느냐 문재인 하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냈겠느냐?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공화당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만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정치 여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굉장히 어렵게 국면을 우리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찍부터 정치판에 끼어들 경우에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애국 시민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계층들이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정부 여당이 노리는 이 정치공학적 계산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가 발전하는 측 세력들의 영향이 저는 되게 크다. 예,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뭐 대통령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총선 관련 얘기를 내놨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공화당에 일종의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보수를 통합시키는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메시지 갖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 보수 통합 역할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여론을 한번 쭉 흘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하시고요.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제 꼭 구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말씀만 드린다면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을 말하자면 이 모범 얼굴로 딱 해서 민주당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어림도 없고 바른미래당 다시 분당이 돼서 유승민과 이하 세력들이 다시 어떤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에 새로 생기는 정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힘을 밀어줘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지금 자기 직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부디 배우십시오. 예, 나는 5선이야 4선이야 3선이야 폼 그만 잡으십시오. 겸손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시민들에게 다가가도 내년 총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염려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애국세력, 중도층 우리가 겸허하게 그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이런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애국세력들의 생각과 주장과 그리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